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정규화의 목적, 그리고 정규화의 이러한 특징들, 그죠? 그리고 3정규화까지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은, 어, 뭡니까? 중복되는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블을 분해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 설명드렸고, 그리고 테이블을 이상현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을 분해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분해를 시켜서 이제 원자성을 확보하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정규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종속성,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unctional dependency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자, 제1정규화를 한번 볼게요. 제1정규화의 목적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바로 제1정규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번 보죠. 정규화는 함수적 종속성,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종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종속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변하면 따라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종속이잖아요. 그죠? 근거로 하는데,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x가 y이면 y는 x에 우리는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함수적 종속성은 x가 변화하면 y도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회원 아이디가 변하면 이름도 당연히 변경이 될 거는 뭐 안 봐도 규정화된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회원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고 회원 아이디가 이름을 회원 아이디가 변하면 이름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함수적으로 종속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함수의 종속성에서 x와 y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계좌번호와 회원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위에 예를 보면 계좌 테이블, 그죠? 계좌 테이블 계좌번호 x죠, 그죠? 예. 계좌 테이블 x가 y 칼럼들을 함수적으로 종속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위에 의해서 x는 계좌번호 하나만으로 유일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서 만족을 못하고 회원 아이디하고 같이 묶어서 기본 키를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계좌번호에는 이제 계좌 테이블에는 계좌명도 있고 예수금도 있고 이름도 있고 관리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좌번호와 회원 아이디를 같이 기본 키로 잡은 거다. 그래서 이처럼 기본 키를 일단 잡는 것이 제1정규화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함수의 종속성이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두고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1정규화와 1정규화가 명확하게 되는 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컬럼이 있고 그리고 수업이라는 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국적이라는 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름은 제니퍼.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제니퍼가 하는 수업은 회화. 그리고 영작. 이렇게 있다 치고. 그리고 국적은 영국이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김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업을 회화만 해. 그리고 국적은 한국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여기서 지금 회화, 영작 이 부분이 지금 원자성을 가지고 있나요? 원자성을 못 가졌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 키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 기본 키는 일단 여기서는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정교화를 수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름하고 수업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국적이 있다면 제니퍼하고 여기에 회화, 그리고 여기에 영국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나눠요. 제니퍼하고 여기에는 영작이 들어가고, 역시 여기에는 영국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김찬이 들어가고, 얘는 어차피 원자성을 유지하니까 회화,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기본 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자성은 확보는 했으나 지금 데이터의 중복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레코드별로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예제는 유일성을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예제는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규화, 우리가 흔히 말해서 NF라고 하는데요. 이건 노멀 폼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멀 폼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기본 키를 잡는 것도 일정규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자성을 유지하는 거, 요거 좀 적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거 제가 왜 빠져먹었지? 그리고 원자성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것과 기본 키를 잡는 것과 그리고 것과 원자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제1정규화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제가 깜빡하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제2정규화인데요. 2정규화는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1정규화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기본 키에서 제니퍼가 두 번이나 들어갔고, 그리고 또 뭡니까?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정규화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돼요. 왜? 기본 키가 만약에 두 개가 되지 않는다면, 두 개 이상이 안 된다면 한 개만 기본 키로 잡혀져 있다라면 이거는 생략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계좌번호하고 회원 아이디하고 같이 합쳐서 기본 키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분함수 종속성이 여기서 이정규화에서 나오는데요. 이 기본 키가 두 개 이상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게 바로 제2정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키가 하나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굳이 제2정규화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기본 키가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위에 얘는 기본 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제2 정규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위에 얘를 보면 기본 키에 있는 회원 아이디가 만약에 변경되면 이름도 따라 변경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회원 아이디는 이 이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적으로 종속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두고 부분적으로 함수를 종속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 함수 종속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회원 아이디와 이름은 서로 부분 함수 종속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따로 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면 좌측과 같다. 회원이라는 새로운 테이블이 도출이 되고 회원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정규화, 제2정규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정규화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값의 결정이 기본키 또는 복합키, 이거와 같이 합쳐진 거, 요거와 같이 합쳐진 걸 우리가 복합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합키를 전체를 참조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충족이 되어야 이정규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제니퍼하고 뭘 했잖아요. 그죠? 제니퍼라고 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그것도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니까요. 일정규화를 했을 때 이렇게 됐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수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수업하고 여기에다가 국적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일정규화를 했을 때 제니퍼가 회화 그리고 영국 그리고 또 제니퍼하고 여기에서 영작 했고 여기에서 영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김찬하고 얘는 회화 그리고 이거는 한국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지금 원자성은 확보가 됐으나 이 제니퍼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중복되고 있죠. 그죠? 여기가 중복되고 단일 키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현재 기본 키로 되어 있는 형태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2정규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2정규화, 왜? 기본 키가 두 개니까요. 이름하고 수업하고 합쳐졌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로 나눈다면 제2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누는데 이름 하고요. 그리고 수업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정규화를 우리가 이름을 바꿀 거예요. 바꾸는데 이렇게 정규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니퍼라는 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회화 만들고 그리고 제니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작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김찬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회화 이렇게 하나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름이 되고 국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니퍼가 들어가고 국적은 영국이 이거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영국 되고 김찬 들어가고 여기에는 한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우리는 제2정규화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속성 값이 혹은 기본키나 혹은 복합키 그죠? 참조하게 이제 만들도록 테이블을 이제 분리를
해보는데 요렇게 되니까 또 어때요?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니퍼가 지금 수업이라는 이름하고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테이블로 방금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은 속성을 결정할 속성, 즉 컬럼이 없죠. 그래서 이름과 담당 수업이라는 게 전체가 테이블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 테이블은 속성, 국적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키 이름이 바로 키 전체, 그러니까 이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참조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정규와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는 게 이제 뭡니까?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 그러니까 기본 키가 복합 키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이정규와 대상이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회원 아이디가 이름을 함수적으로 이렇게 종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두고 이제 이정규화에서는 부분 함수 종속성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부분 함수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테이블을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본 키가 두 개로, 즉 복합 키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뭡니까? 반드시 복합이 안 되도록 두 테이블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정규화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나오지는 않고요. 다음 중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BCNF, 4정규화, 5정규화에 대한 뭐 관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빨간색 걸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부분함수 종속성이라든지, 부분함수 종속성이다. 그리고 기본 키가 두 개다. 그러니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기본 키가 하나의 컬럼으로 되어 있다면 이정규화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신다면 충분히 문제의 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정규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삼정규화를 한번 볼까요? 자, 삼정규화에서는 우리는 잘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행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이행 함수 종속이라는 거는 기본 키를 제외하고 컬럼 간의 종속성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 키를 놔두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 키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관리점 코드가 있는데 또 관리점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뭐예요? 뭐예요 이게? 종속이 되고 있잖아요. 관리점 코드에서 관리점이 지정이 되니까 문제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컬럼들이 저것끼리, 그죠? 저것끼리 이렇게 이 두 개의 컬럼끼리 서로 종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럴 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걸 두고 이행 함수 종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끼리 이런 종속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제3정규화는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1정규화와 2정규화를 수행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테이블로 따로 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관리점하고 관리점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바로 관리점 코드는 관리점을 종속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위처럼 관리점이 관리점 코드에 종속되는 것을 이행함수 종속성이라고 한다. 제3정규화를 수행하면 위처럼 관리점 테이블이 도출이 되고 관리점 코드가 당연히 PK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제3정규화의 목적은 무언가 언제 발생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행함수 종속성 즉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끼리 종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좀 어렵다 그죠? 예, 이거는 근데 워낙 데이터베이스 원론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또 우리가 해봤던 뭡니까? 제니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정규화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또 바꾸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또 막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설명을 제가 명확하게 드려야 될지도 저도 난감한 상황이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중복이 제거된다라는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떠드니까 그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저도 이제 직업전문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한테는 강의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칠 때만 암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칠 때만.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정규화와 관련된 것은 이행함수 종속성이고 이행함수 종속성의 특징은 뭡니까?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끼리 종속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행 함수 종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정규화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회원 아이디가 변하면 이름도 변하듯이 이 변하니까 이걸 또 따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제2정규화는 부분함수 종속성이고 제3정규화는 이행함수 종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정규화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키를 잡는 것과 원자성을 가지는 것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징들을 뭐 설사 그림으로 못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요렇게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행함수 종속성을 없애기 위한 과정. 그게 바로 뭐다? 제3정규화 방법이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알겠죠? 예,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정답을 맞추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행함수 종속성까지 이제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그죠? 분리를 했으니까 이제 이행함수 종속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얘가 PK가 되고 얘가 뭐 외래키가 되든 아니면 일반 칼럼이 되더라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인을 해서. 그죠? 예. 됐나요? 예. 보통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사정규화 BCNF 방법과 그리고 사정규화, 오정규화도 시험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퀴즈인데요. 이것도 전부 퀴즈라고 하지만 제가 뭐 기출문제에서 다 들고 온 거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중 3규화래요. 제3정규화. 제3정규화라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뭐예요? 제3정규화가 속성의 원자성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거는 1정규화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부분함수 종속성은 2정규화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치함수 종속성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제3정규화는 다른 컬럼끼리 종속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제3정규화죠. 그래서 정답은 제3정규화에 관련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행함수 종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그래서 제3정규화는 기본키를 제외하고 컬럼 간에 다른 자기네들끼리 뭐 기본키도 아닌 것들이 서로 컬럼 간의 종속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론적인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를 두고 이행 함수 종속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테이블로 분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제3정규화의 목표였죠. 맞습니까? 예.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신다면 설마 4개 못 맞추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했던 거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바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던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요까지 이번 시간은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특히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방법이랑 그리고 정규화, 반정규화 기법을 설명할 때가 저는 설명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워낙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치르게 되면 웬만하면 이거의 정규화나 앞에서 데이터 모델링 관련된 문제들은 한두 문제만 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쿼리문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 쿼리문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중이 10문제밖에 안 되고 쿼리 조작하는 문제가 40문제인데 그죠? 근데 재수 없어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재수 없어서 꽈락 나올까봐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4문제 이상은 거뜬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